우리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는 건 당연한 바람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져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은퇴 준비가 송두리째 무너진 40대 가장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단 2개월 만에 13년 동안 모은 자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은퇴를 망치는 3가지 함정과 사례. 1.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부른 재앙. 40대 후반의 김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포함해 주택 투자에 연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주변에서도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미래의 은퇴를 대비해 월세 수익을 꿈꾸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커녕 공실로 인해 매달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 정도로 리스크가 클 줄은 몰랐다. 모든 걸 잃고 나니 남은 건 후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공부와 시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한 가지 투자에 올인의 위험성. 이모 씨는 4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비교적 좋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미리 끌어와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월세로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자산 관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올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가는 텅텅 비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0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이 나를 망쳤다. 다양한 투자와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그의 실패는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무리한 대출의 함정. 박모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빨리 은퇴 준비를 끝내고 싶다는 욕심에 지나치게 큰 대출을 감수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양쪽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노렸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금액의 70%를 잃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점점 힘들어졌고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면서 결국 퇴직금 일부를 미리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조언. 작지만 꾸준한 투자로 안정성 확보.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소소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금, 적금, ETF 같은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해하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은퇴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대출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이용하세요.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선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이나 지나친 리스크는 평생의 노력을 단 몇 달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은퇴 준비, 리스크 관리가 답이다. 전문가의 조언.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보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입니다. 4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큰 그림을 그려라. 목표 없는 준비는 실패의 지름길. 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열심히 모아야지라는 추상적인 다짐만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자산 관리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결정을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시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현우 씨 45세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주변 추천을 받아 고위험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원금마저 크게 손실을 입었죠. 김 씨는 내가 원하는 최종 금액과 투자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2.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모든 돈을 한 가지 투자처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ETF,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례 분산 투자로 성공한 이민정 씨 이야기. 이민정 씨 50세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을 골고루 나눠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몇 년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다른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만약 모든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다면 지금 바로 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빚은 적게 계획은 철저하게. 대출은 잘 사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 과정에서는 대출이 곧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갚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례 빚의 위험성을 간과한 박민수 씨. 박민수 씨 48세는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가 운영 비용이 커졌고 매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본인의 월급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고 은퇴 준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문가 팁. 대출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환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4. 은퇴 후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면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자산 관리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례 소일거리로 삶의 질을 높인 이영미 씨. 이영미 씨 55세는 은퇴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재능이나 관심사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5. 감정적 투자를 경계하라.
투자는 계획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조언이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특히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죠. 사례 투자 실패의 전형, 정우진 씨의 이야기. 정우진 씨 46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주변의 말에 휩쓸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시장이 급냉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후회합니다. 전문가 팁. 투자 결정을 내릴 땐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과열된 시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40대 이후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무리한 욕심과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은퇴 후 행복은 안정된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말처럼 당신의 은퇴 준비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퇴직 후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닥치면 불안과 고민이 먼저 찾아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사라지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 박 씨 가명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기엔 시간이 남아 있었고 가족의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은 없지만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하루 12시간 운전의 대가, 체력 소모와 낮은 순이익. 초기엔 하루 1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하고 나면 하루 순수익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 통증이 심해요. 퇴직 전에는 체력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택시 운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시간 노동은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시간의 자유, 그러나 불안한 미래. 박 씨는 일의 장점으로 시간의 자유를 꼽았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점심까지 운전하면 그날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수입은 바로 끊기겠죠. 퇴직 후 시간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장점이지만 불안정한 수입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대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위기, 코로나 팬데믹. 박 씨가 가장 큰 위기를 느낀 건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승객이 급감하면서 하루 수입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몇 달간 차량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만약 다른 부업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하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했던 것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 체력과 건강. 개인 택시 운전은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허리 통증, 체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하루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꾸준히 지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고려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이 반드시 여유롭고 낭만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재정적 독립을 위해 투자와 저축을 시작하고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업이나 부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다. 박 씨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으로 3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그는 스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삶이 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던 은퇴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 삶, 개인 택시 운전 그 이유를 고민하다.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으로 3년을 버텼다는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이후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직업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박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실질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안정적인 월급과 사회적 연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심리적,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체력적 부담이 큰 일이 생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일상적인 도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퇴 전후로 끊임없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원의 다각화.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지 마라. 박 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개인 택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기존 직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판매 등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세요. 취미를 사업으로 정년퇴직 후 그림 목공에 베이킹 등 취미를 부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파트타임. 업무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체력 관리.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입니다. 박 씨는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한 뒤 허리 통증과 만성 피로를 겪으며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나이에 맞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칼로리를 제한하면서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세요. 체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심리적 안정 삶의 의미를 찾아라.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공허함도 은퇴 후에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 역시 퇴직 초반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지역 커뮤니티와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법.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일기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심리적 안정은 단순한 여유를 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준비는 멈추지 않는 과정이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 택시 운전을 통해 현실과 마주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체력, 경제적 안정, 그리고 심리적 만족을 모두 고려하는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박 씨처럼 현실과 마주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 50 넘으니까 돈이 제일 걱정이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돈이 머릿속을 점령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게 이게 다야? 이걸로 30년을 버텨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계산기를 두드리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돈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 한국 노후가 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따라 붙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과거보다 경제 규모는 커졌고 개인 자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은 더 불행할까요? 바로 돈이 전부다라는 착각이 만든 함정 때문입니다. 한국의 50대가 흔히 빠지는 착각은 이렇습니다. 돈만 모으면 노후는 안전하다. 연금만 잘 받으면 걱정 없다. 집 한 채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50대 이후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 건강, 그리고 목적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무너지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단절된 노후는 불행합니다. 실제로 한 62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다닐 때는 팀원, 거래처, 친구들로 늘 바빴습니다. 술자리도 많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내가 부장이니까 따르던 거였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써먹했는데 이제 집에만 있자니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정신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분은 돈은 모아놨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전세금 빼서 작은 집으로 이사오고 남은 돈으로 월 150만 원 정도는 쓰며 살았습니다.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 맛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권유로 시니어 센터를 나가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과 밥 먹으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가 노후 행복의 열쇠였던 겁니다. 두 번째,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건강을 지키려는 습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58세 여성 어씨. 현직 교사였고 정년퇴직이 다가오자 불안해서
밤낮으로 재테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펀드, 주식, 임대 사업까지. 그러느라 운동은커녕 잠도 줄였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결국 60세에 퇴직하자마자 쓰러졌어요. 고혈압이었는데 방치하다가 뇌졸중이 온 겁니다. 가족이 병원비를 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이 불편해졌어요. 준비해둔 돈의 절반 이상이 재활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본인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자책했습니다. 돈 벌 생각만 했지 내 몸은 생각 안 했다. 이 한마디가 너무 씁쓸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몸입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정기검진. 이걸 젊을 때처럼 우습게 보면 70세, 80세까지 살더라도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이 없으면 삶이 텅 비어버립니다. 돈만 보고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걸 놓칩니다. 실제로 55세에 퇴직한 B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목표는 돈이었어요.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 집 마련하고 대출 갚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 이분은 은퇴 후 몇 달은 마냥 좋았습니다. 늦잠 자고 드라마 보고 동네 카페도 가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이 질문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후에는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해요. 가족도 지켜보며 지쳤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으면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었지만 아이들 책 읽어주는 게 재미있더랍니다. 돈은 없지만 살 맛이 나요. 이분이 한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통계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가난도 문제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관계가 없고 건강이 무너지고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놔도 이 셋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건강을 버리고 돈 벌기에만 매달리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한국 노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이후에는 돈보다 이것을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바로 관계, 건강, 목적. 돈 준비는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과 자주 소통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을 위해 운동 루틴을 만들고 먹는 걸 줄이고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어떤 봉사, 취미 일이라도 좋으니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50대 이후는 돈보다 이걸 준비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더 투자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최고의 자산입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50대 이후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히려 돈 말고 다른 것이 없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 준비는 돈보다 우선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1인 가구 노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인이 되면 친구도 줄고 배우자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런데도 50대는 관계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퇴직하면 인간관계가 단칼에 잘려나갑니다. 직장 동료는 사라지고 명함도 의미가 없어지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이렇습니다. 50대부터는 일이 아닌 관심사로 연결된 친구를 의식적으로 만들자. 예를 들어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자원봉사단체, 종교활동. 이렇게 관심사 기반의 네트워크는 은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가족과는 소통 규칙을 만들자. 매주 한 번 식사나 통화 약속.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을 투자해야 할 영역입니다. 커피가, 모임 회비, 교통비. 이런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건강관리는 투자 계획에 포함시켜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1인당 연 500만 원을 넘습니다.
85세 이상은 연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노후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비용입니다. 그런데 50대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바빠서 운동은 나중에 할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 권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50대부터 매주 150분 유산소 운동이 목표. 걷기, 자전거, 수영 등 관절 부담이 적은 것.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하체 운동이 필수. 하체 근력 감소가 낙상과 요양병원 입원을 가릅니다. 정기 검진은 빠짐없이. 국가 검진을 활용하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꾸준히 관리. 건강 예산을 따로 마련. 건강식품, 운동화, 헬스장 비용을 아끼지 말 것. 보험료만 내고 병원비는 커버되지 않는 병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또 중요한 건 식습관이 돈보다 큽니다. 술 줄이기. 특히 소주 한 병을 매일 마시는 건 노후 파산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 식사. 과식 금지. 50대 이후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체중 관리 실패는 당뇨관 저렴을 부릅니다. 세 번째, 돈보다 중요한 목적 만들기.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 1위는 돈이 아니라 할 일 없음이었습니다. 노후에 뭘 할지 모르겠다가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50대부터 아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건 뭔가? 취미, 봉사, 재취업, 파트타임 일. 내 기술이나 경험을 어디에 쓸 수 있나? 강의, 글쓰기, 유튜브, 동네 강사, 컨설턴트, 지역 커뮤니티 참여 계획, 마을회관, 도서관, 종교단체, 시니어 클럽, 배우자와의 목표 공유. 우리 70대가 되면 뭐하고 살까? 대화하기. 실질적인 팁을 드리면 50대 중반부터는 은퇴 리허설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면 뭘 할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기. 1년에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써보고 하나라도 실행해보기. 시간표 만들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칩니다. 계획이 없으면 TV, 스마트폰, 술로 채워집니다. 오전, 오후, 저녁에 뭘 할지 대략의 루틴을 설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관계, 건강, 목적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짤 때 이렇게 분류해보세요. 생활비, 관계 유지비, 친구 만나기, 외식, 교통비, 건강비, 운동, 검진, 식단, 자기계발비, 취미, 교육, 여행, 비상금. 이렇게 하면 통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은퇴 직후 확 큰 지출은 조심하세요. 외제차, 고급 리모델링, 해외 장기여행. 관계 건강 목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쓰면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은퇴 자금 계획은 파트너와 공유하세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갈등이 됩니다. 자녀 지원도 적정선에서. 내 노후께서 주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 자녀도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노후가 망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돈답게 쓰지 못하고 돈 말고 필요한 걸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 준비의 핵심은 돈을 관계, 건강, 목적으로 바꾸는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준비입니다. 59세 대기업 임원, 연봉 1억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은퇴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를 코앞에 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해도 막상 은퇴 후 삶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특히나 고연봉으로 오래도록 일해왔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은퇴라는 게 멀리 있을 땐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막상 은퇴 직전이나 직후가 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변에서는 다양한 재테크나 노후 대비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언급한 59세 대기업 임원, 연봉 1억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은퇴의 충격적 현실, 이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생각보다 적은 수입으로 인해 겪게 되는 변화와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사례 두 가지도 덧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지,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어떤 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대기업 임원의 충격. 59세 K씨의 이야기. 연봉 1억에서 월 150만 원이 되다니 이게 말이 돼? 대기업 임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K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걱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지출이 컸지만 매년 억대 연봉이 들어오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59세가 되면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퇴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회사도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 임원들부터 정리되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퇴직금은 꽤 컸지만 이걸로 앞으로 30년 가까운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다고 해요. 퇴직 후 K씨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고정 수입의 급감이었습니다. 임원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고액의 월급이 들어와 별다른 재정적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약간의 개인연금,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연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매달 손에 쥐는 건 150만 원 남짓?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적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써온 생활비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당장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남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요. K씨는 처음에 허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머리가 하얗게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용돈처럼 느껴지는 15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원까지 갔던 경력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만큼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에서조차 쉽사리 채용하길 꺼려했어요. 자기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목돈을 크게 쓰는 건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이었죠. 결국 K씨는 삶의 우선순위를 대거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던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취미활동 등을 모두 줄이고 심지어 은퇴 후에는 매일 하던 골프 약속마저 끊었죠. 첫 번째로는 집부터 다운사이징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대형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집을 줄이고 차도 한 대 정리하고 소비 패턴을 바꾼 덕분에 지금은 겨우 적자 없이 맞춰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함과 불안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2. 교직 생활 30년, 60세 L씨의 사례. 정년퇴직 후 받는 연금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교직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뒤 정년퇴직을 한 L씨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교사들은 연금이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아 충격이었다고 해요. L씨는 매달 약 200만 원 초반대의 연금을 받지만 이걸로 자녀 교육비 일부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하더라고요라고 토로합니다. 더욱이 대학생 자녀가 아직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부가 노후를 편히 즐길 여유는 거의 없다고 해요. 정년퇴직이라는 안정적인 루트를 거쳐서 나름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의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도 풍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L씨는 이후 가족들과 상의해 자녀에게 더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은 힘들다. 장학금을 알아보거나 알바도 해보라고 솔직하게 부탁했다고 해요. 처음엔 자녀가 조금 서운해했지만 점차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L씨 부부가 선택한 건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부부가 함께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컨설팅 업무를 L씨가 담당하면서 조금이나마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몸에 배다 보니 인터넷을 매개로 가르치는 일이 아직도 재미가 있어요. 이게 제 은퇴 후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L씨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로 용돈이라도 벌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긍정적이라고 해요. 3. 자영업 20년 55세 J씨의 딜레마. 이제 가게를 접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영업자로 20년 넘게 분식점을 운영해온 J씨 사례입니다. 40 중반까지는 매출이 꽤 좋았지만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점점 줄었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적자를 보는 달도 생기다 보니 J씨는 이제 장사가 안 될 바에야 빨리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라고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접으려고 보니 이 가게를 처분해도 큰 권리금이 나오긴 힘들고 그동안 부부가 번 돈은 대부분 아이 교육과 생활비로 빠져나가서 노후 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J씨는 일단 가게를 접고 나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아예 감이 안 와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게다가 아내와 저 둘 다 55세인데 앞으로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요 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동안 가게 운영 외에는 다른 기술을 익힐 기회가 없었고 재취업을 하자니 마땅한 곳도 모르겠고 연금도 많지 않은데 참 고민이 많아요. 다만 J씨 부부는 늦게라도 방법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시니어 고용을 장려하는 중소기업 혹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천천히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분식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조금 다른 음식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파트너십으로 체인점을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적은 자본으로 작은 창업을 고민 중이에요. J씨가 강조하는 건 조금 일찍 내 가게가 잘 될 때 그때라도 노후 준비를 해둘 걸 그랬다라는 후회였습니다. 사실 40대 후반까지는 내가 나중에 뭐라도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했어요. 근데 현실은 50대 중반이 되니 체력도 떨어지고 가게 경쟁력도 낮아졌고 정말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더라고요. 4.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할까? 지금까지 사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교직을 오래 한 분이든 자영업을 한 분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은퇴 후 고민은 바로 수입의 급감과 이후 삶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대비책이나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재정 상태 미리 파악하기. 내 예적금, 보험, 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은퇴 이후 최소 2030년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꼭 염두에 둬야 해요. 현실적인 수치로 파악해야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얼마쯤 필요하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점검하기. 은퇴 전에는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었던 금액이라도 은퇴 후에는 훨씬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 차량, 취미, 여행 등 고정 지출 혹은 선택 지출 항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꼭 대기업 정규직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혹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위축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 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교육, 시니어 창업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 가족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문제처럼 민감한 주제일수록 가족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각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재정 상태와 은퇴 이후 가치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필수예요. 5.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 이후 삶은 우리가 직장이나 자영업에 매달려 바쁘게 살아오던 시절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 억대 연봉 임원이든 정년퇴직을 한 교직원이든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든 모두 은퇴 이후 갑자기 찾아온 수입 감소와 새로운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혹은 현재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가능한 대책을 찾아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퇴란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 삶의 끝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나도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이나 거주 환경, 지출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해 보셨으면 해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책이나 일자리, 재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니 주변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 보는 것도 좋고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안정적인 수입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닐까요? 많은 은퇴 선배들이 말하듯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건강도 없다라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서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